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전치사에 대한 파트로 이렇게 설명이 넘어가니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가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일문형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일문형 개념을 공부하면서 주어와 자동사로만 이루어진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한 게 여기에다가 주어하고 자동사에다가 부사가 붙어 있는 이런 문형에 대해서 제가 앞 시간에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부사가 한 단어로 된 부사였어요. 예를 들면 단어 자체가 부사인 거죠. 그래서 뭐 carefully 같은 이런 부사가 이 문형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일문형의 자동사 뒤에 혹은 자동사 앞에 부사가 붙어서 뜻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을 만드는 설명을 요 앞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느냐 하면 이 부사는 부사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배운 부사는 한 단어가 부사였는데 전치사가 만든 부사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치사가 들어가서 만든 부사가 이 부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앞서 내가 설명했던 것은 주어와 자동사와 부사 이렇게 이루어진 문형인데 이 부사 자리에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부사를 갖다가 그 자리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이제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치사가 뭔가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좀 되는 게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전치사를 영어로 하면 preposition 이렇게 이제 접두와 pre가 붙어가지고 pre는 앞 혹은 뭐 이전 이런 뜻입니다. pre 같은 경우에는 position 같은 경우는 위치 이런 뜻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위치한 품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에 위치한 품사라고 preposition에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뭐냐 하면 뭐뭐 앞에 위치한 품사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설명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달리 보면 뭐냐 하면 전치사는 앞에 위치한 품사라면 그 뒤에 뭔가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뭔가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 뭔가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뭔가는 목적격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와 함께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목적격 명사가 이렇게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목적격 명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명칭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치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함께 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명칭을 전치사 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 전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이걸 우리는 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즉 재료를 가지고 붙인 명칭이죠. 재료를 가지고 만든 명칭이 전치사구라는 뜻이죠.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구 이런 말이겠죠.
이 전치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면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구라고 하더라도 이 구의 명칭이 재료에 의해서 붙여질 수도 있고 역할, 즉 품사적인 역할 혹은 이걸 기능이라 그럴까요? 역할에 의해서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명칭이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 가서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듯이 이 전치사구도 전치사구 하면 전치사가 들어간 그 재료를 가지고 붙인 명칭이 되는 거고 그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게 되면 부사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문장을 설명하다가 이 부분은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부사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서는 전치사구라 하더니만 왜 갑자기 저걸 또 부사구라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전치사구라고 부를 때는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붙인 명칭이 될 거고요. 그 전치사구가 그 문장 안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치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항상 뒤에 뭔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뭔가 항상 같이 와야 이제 전치사는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문장의 예문을 보면 she looked at 이렇습니다. 그죠? 이 at 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것만 딸랑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at을 찾아보면 at은 사전에서 prep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 prep이라는 것은 preposition 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건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사전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이 생긴 문장인데 요거는 worked in 해가지고 우리가 at이라든지 in이라든지 to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치사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여기 들어갔는데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요건 맞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건 왜일까요?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in이 전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in이 전치사라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i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ad, adverb,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i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그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안으로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전치사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일부는 전치사로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치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뒤에 목적격 명사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전치사 구를 이루고 그 구를 이룬 전치사가 어떤 품사적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사구라 불릴 수도 있고 형용사 구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다음 장에서는 파트에서는 전치사구가 어떤 품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전치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전치사는 하는가 하면 전치사는 두 가지 품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더하기 그 뒤에 목적격 명사가 올 때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이 전치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전치사구가 부사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부사구가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한 서너 번째 내가 설명하는 건데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 덩어리 전체가 어떤 품사적인 기능을 할 때 그걸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서는 phrase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와 그 뒤에 따라오는 목적격 명사가 한 덩어리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할 때도 있고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전치사구이면서 부사구,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전치사구이면서 형용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기 앞에 우리가 일문형 하면서 부사가 붙은 문장을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문형 하면서 부사 대신에 전치사구이자 부사구가 붙어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치사는 부사와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치사는 왜 쓰는 거냐 이렇게 하면 전치사는 부사구나 형용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말에도 그러면 이 전치사의 기능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방 안에 있다. 그는 나와 함께 간다. 이런 2개의 문장이 있을 때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이거나 아니면 함께처럼 부사이거나 이런 기능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사 혹은 부사로 영어의 전치사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이 전치사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의 조사 혹은 부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다 있는 겁니다. 단지 영어와 우리나라 말에서 그것을 표현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말은 궁극적으로 언어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13세 이후에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영어를 설명하는 방법,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문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법은 우리나라 말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영어를 설명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영문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문법을 모르면 영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영어를 그냥 환경적으로 자기 그 네이티브 탕으로 원어로 이렇게 습득하는 것과 성장한 이후에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언어적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한 지식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문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사를 넣는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간 전치사구이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를 거기에다가 밀어 넣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